70만 원까지. 연간 70만 원. 6만 원이 조금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다만, 여섯 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종업원, 수익자가 종업원일 때만 비과세예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종업원이 사고가 나면 그 보험금을 회사가 받아서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종업원이 바로 받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1번 4대 보험 절세. 예로 드릴게요. 300만 원 받는 근로자를 기본급 300을 기본급 250으로 줄이고 50을 비과세 소득으로 넣는 거예요.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 보집 20만 원, 6세 미만의 보육비 10만 원. 이러면 법인의 종업원 하나당 10만 원씩 줬어요. 왜요? 8.9%를 종업원도 내고 법인도 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1번 절세, 4대 보험 절세.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금방 합니다. 어디 제일 많을까요? 소기업. 소기업은 그냥 보장하니까 기본급 5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급 450으로 줄이고 혹은 400으로 줄이고 수당을 100만 원 하면 종업원은 세금이 들 나가고요. 법인은 경비가 들 나가는.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여러분, 경정청구는 5년 동안 초과 지출된 법인세를 돌려받는 건데, 가로 열고 쓰세요. 바로 여러분, 조세 특별법. 100%가 청년 고용이에요. 청년 고용. 세법에서 청년은 25세부터 35세까지예요. 25세부터 35세까지를 고용하면 1,000만 원을 법인세에서 빼주거든요. 경리가 안 한 거. 이게 지금 어디서 제일 많이 될까요? 식당. 그래서 경정 청구하는 분들은요, 일부러 종업원이 많은 곳에 가서 밥을 먹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서 세금 줄여줄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줄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PC방 가서 인증번호 2개 불러드릴 테니까 불러주세요. 그러면 인증번호 안 불러줄 사람 없잖아요. 불러주고 계산 금방 나옵니다. 식당은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바로 경정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의 3분의 1을 FC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두 번째, 경정 청구. 절세 전략 1번, 4대 보험 절세. 2번, 경정 청구. 경정 청구. 3번이 가장 강력하죠. 사내 근로복지기.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도 다 절세가 돼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정부 지원제도 중에 벤처기업. 벤처기업 아니면 청년 창업. 벤처기업은 50% 절세고요. 청년 창업은 100% 절세. 100% 절세. 다섯 번째, 경영인 정기. 경영인 정기. 여섯 번째, 무슨 뭐, 각종 어떤 이 외상 매출의 조정 이런 게 있는데, 우리랑 별로 연관은 없어요. 그 중에 세 번째, 경영인 정기. 아, 죄송해요. 사내 근로복지기.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아까 법인하고 좀 달라요. 병원하고. 병원은 병원 사내 근로복지금이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병원장이잖아요. 병원장은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법인은 달라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출발은 법인이에요. 법인이 오케이 하면 사내 근로복지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내근로기금에 돈이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들어가서 뭐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연말에 아니고 추석하고 설날 선물. 거기서 완전 비자금이 나와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봐요. 연말 선물, 아니, 추석하고 명절 선물에 직원들은 사과 한 박스 주겠지만, 임원들은 뭐 주죠? 상품권 준단 말이에요. 상품권을 주되 어떻게 하느냐? 일없이 상품권을 사요. 이해하세요? 상품권이 현금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다 깡 되잖아요. 상품권을 사서 어떻게 하느냐? 자, 봐요. 그걸 임원들에게 1,000만 원씩 줘요. 10명에게. 그러면 10명이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왜? 근로복지기금의 복지이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받으나 500만 원을 받으나 세금은 다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1,000만 원 사인 받고 5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상품권은 현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500만 원씩 남잖아. 10명이면 5,000만 원. 그걸 격리 담당에 가서 깡이 오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당하겠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비자금 창구가 사내근로복지. 사내근로복지. 그래서 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이 제공되잖아요. 그럼 종업원은 애사심이 올라가죠. 이것까지 이해하시죠? 종업원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임직원은 받으면서 법인은 어떤 혜택이 되냐면 전액 비용 처리되죠. 그 다음에 종업원 소득세 4대 보험 절세 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법인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법인인 누가 있죠? CEO가 있는. 이걸 아세요? CEO.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메모하세요. 자기 주식 매도. 자기 주식 매도. 여러분 한 세네 명 되는 데 있잖아요. 어? 직원 세네 명 되, 이거 바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면 메모하세요. 49.5의 세금을 내요. 49.5. 의제 배당으로. 배당 소득세로 본다. 배당과 동일하다. 그러면 예를 들게요. 창업할 때 10,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어요. 99만 원의 이익이 났죠? 그거의 세금을 49.5를 내요. 그런데 누가 창업했죠? CEO가 창업했죠? CEO가 노력해서 100만 원이 됐잖아요. 세금이 아까운 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법인이 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인이 출연해도 뭐가 돼요? 법인세 절세 된다 그랬죠? CEO가 주식을 출연해도 법인세 절세. 현금이, CEO는 현금이 아니고 주식을 출연해도. 자, 절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절 보세요. 사장이, 그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내가 주식을 넣을게. 미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종업원을 너무 사랑해요. 종업원들이 그지같이 먹는 게 아까워. 그래서 자기가 사내근로복지에 주식을 출연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그럼 법인세 절세가 안 돼요. 반드시 법인에 팔은 다음에 법인이 넣어야 돼. 법인에 매각한 다음에 법인이 사내근로복지에 넣을 때만 법인세 절세가 돼. 자, 여기서 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어. 여러분, 해명 주식이 있는 거예요.
법인에. 차명 주식이 있어. 그럼 차명 주식을 생돈으로 주면 그 차명 주식자도 49.5를 내고. 그러니까, 봐요. 사내근로복지금의 법인 자금의 개인화, 명의신탁 주식, 법인의 가업상속, 자제분 자금 마련이 다 돼요. CEO가 본인의 주식을 일단 법인에 팔아요. 그러면 22%를 내거든요. 22%.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49.5가 아니에요. 22%를 내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위탁하는 거예요. 이러면 20.9%가 절세. 그러니까 법인 CEO 입장에서는 1.1%만 내고 회사의 주식을 본인이 받는 거.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았죠. 그거 이해하세요? 회사 내 주식을 어디다 넣었죠? 아니, 법인에 안 넣었죠. 내가 법인에 팔았고 법인이 그 주식을 어디에 들어갔죠? 사내글로벌팀에 넣었죠? 메모하세요. 1% 가진 주주를 대주주라고 해요. 51%를 가점주주. 여러분, 주식은요, 66.7%를 대주주. 아니, 절대적 대주주. 가로하고 왕이라고 써. 왕이. 66.7%, 3분의 2.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 팔았고,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금에 넣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내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3%가 있어요, 3%. 3%를 적으세요. 3%가 재무제표 열람권이 있어. 그래서 내 주식이 다른 데 가는 걸 싫어해요. 누가? CEO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세요. 일단 내 주식이 사내근로복지금에 들어가 있죠? 그건 현금이에요, 주식이에요? 주식이죠? 회사가 이익 날 때 다시 사오는 거예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금에 있는 주식을 이익 날 때 다시 사와서 소각해서 없애요. 이게 법인 사내근로복지금의 특징이에요. 법인 사내근로복지금의 강력한 특징이에요. 강력한 특징.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요거 보세요. 아까 여기 누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요거 이거 나오나? 안 나오네. 빛이 안 나오는 거네. 명의신탁 주식. 하명 주식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금에 넣었다가 아니 법인에 팔았다가 근로복지금에 넣는 요것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도움이 돼. 충분히 도움이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미니 사내근로복지금 하려면 6가지. 1번 기본적립금 20%. 다시요. 머릿속에 딱 두세요. 제가 기본 제한서는 다 내려보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사의 급여를 줄이는 거 문제 없다. 엑시트 방. 그리고 병원 격리 부서의 일 업무량 증가, 배우자 직계 비속, 근로복지기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경주의 사내근로복지금이 오케이 됐는데, 의사가 5명인데, 의사가 5명인데, 3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2명은, 아예 알아서 하세요 한 거야. 그 2명으로 사내근로복지금 할 수가 없잖아. 그 3명은 어떻게 했느냐? 3명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현금성 복지,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시찰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 월세 비용으로 채웠어. 그럼 5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5명이 다 두 의사는 최고로 했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3명은 최소했잖아. 세제 혜택이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원장이.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 아드님이 이사해. 아드님이 이사로 아드님이 1,000만 원씩 받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드님은 그런데 고용보험이 안 돼. 고용보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법인 설립해서 4대 보험 발생시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고 어떻게 했느냐? 아들은 50, 40%를 했어요. 자기는 카드로 쓰겠다. 아들인데 뭐 어때? 자기는 카드로 쓰겠다 한 거예요. 거기 배우자도 있었어. 그래서 7명이 된 거야. 혜택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지금 사모님이 근무 중이신가요? 안 해요. 근무시켜도 돼요. 자제분이 근무 중인가요? 근무 중이. 뭐가 안 나온다? 치명적으로 고용보험이 안 돼. 고용보험이 되게 법을 바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위탁시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없다. 특히 미니사금복 때문에 얼마든지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걸 찍으세요, 요건. 기본 단계는 출연금의 50%를 적립해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요거는 촬영할 것을 권유드려요. 그런데 선택적 복리후생을 도입하면 80%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에게 선택적 복리후생이 아니고 뭘 했어요? 현금성만 했잖아요. 그래서 5만 원 커피값을 주죠. 그래야 선택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인하고 동시에 하면 10%만 적립하면 되니까 법인의 주식으로 대포집하자. 그리고 초과 사용 얼마든지 된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복지형 부동산 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요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우, 제가 2번 일을 했거든요. 이 분하고. 반포의 꽃시장에. 반포의 꽃시장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누가 살까 하죠? 어마무시한 매출. 어마무시한 매출인데, 그 전사에 있을 때 FC가 그 가족을 알았어. 남편은 당뇨야. 당뇨를 안 돼. 그 가족을 알아가지고 가족은 수입이 제로예요, 제로. 와이프, 아들, 딸 많지 않은 한 사람 앞에 3천만 원씩 했어. 10년 납으로 30억이 90억이 들어갔어. 수입은 누구야? 아버지. 그리고 보험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배우자와 자녀. 덜컥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쪽 세무사가 미쳤다고 보험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고불소시 가산세, 납부불소시 가산세 엄청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험은 권유하긴 내가 권유해. FC하고 같이 가서. 그러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거 뭐 130억이 나온다, 뭐 140억이 나온다 이러더라고. 법도 엄청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거네. 국세청 조사 4국에 있던. 만나서 면담을 하고, 여러분, 15억 냈어. 100억을 절세했어.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온다. 무조건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 출근해요. 이분이.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그거 다 말씀드렸고, 보세요.
국세청은 1국, 2국, 3국, 4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1국은 여러분 대기업, 2국은 개인, 3국은 상속증여, 4국이 특별세무조사. 근데 여기에 1과, 2과, 관리과가 있어요. 1과, 2과, 관리과. 저 관리과가 뭐 하는 데줄 아세요?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곳이. 세무조사 대상자는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대상이 될까요? 원장님들이 진짜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 매입을. 부동산 매입, 부동산 사는데 내가 뭐 여기 적금 들고 내 세금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샀어. 부동산만 보지 않고 병원을 보기 시작한. 그래서 원장님도 제가 원장님 부동산 매입할 때 진짜 주의하시고 그 병원으로 번지면 어쩔 수 없이 몇 억 내야 돼요. 그걸 절세해 주는 일을 이분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보세요. 저 조사 1과에는 6팀이 있어요. 한 팀당 5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에 30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4개에서 5개씩 사건을 갖고 있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다 알아요. 조사sak 다 알아. 여러분 제일 바보가 뭐냐면 사망사고 딱 나왔을 때 국장에게 맡깁니다. 아니면 세무서장에게 맡깁니다. 그럼 이 담당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병신 웃기고 있네 개식. 지가 아직도 국장인 줄 알아? 더 줘줘 이러는 거예요. 실무끼리 잘 통해요. 그래서 이분이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신고할 때 신고하면 반드시 조사가 나오거든요. 신고할 때 두세 개를 누락해. 그리고 요거는 보고서까지 다 써줘요. 지가. 요거는 일을 덜어주는 거야. 딴 거 보지 말고 요걸로 처리해. 그렇게 자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는 언제 하냐면 국세청이 제일 바쁠 때 아니면 연휴 전날 요때 신청하는 거예요. 쉽게 끝나게.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의사 전반에 그래서 동행도 가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에 여러분 컨설팅만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럴 땐 이분하고 같이 저하고 가서 지금의 동향을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보세요. 여기 서울지방구세청 20년 아주 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든지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계층별 복리후생 차별화 전략 다 했고 사회근로복지기금의 그 격리부서 이것도 다 됐고 엑시트 다 했습니다. 제일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업무량 증가도 의미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업무량 증가도 다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활용을 하세요. 바로 요겁니다. 원장 배우자. 말로는 제가 구두를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병원에는 원장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요 원장 가족은 고용보험이 안 나와요. 왜 고용보험이 안 나올까요? 고용회사에서 이 고용보험금이 나가는 게 가까운 거예요. 얼마든지 그만뒀다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니까 1,000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직원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요 직원 배우자 자녀에 뭐가 발생시켜요?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배우자 자녀의 혜택이 되게.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요걸 인쇄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건 인쇄해서 돌면 우리한테 악영향 있잖아요. 그래서 찍으라는 거고 기본권 제가 다 저 우리 본부장님께 다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다 됐고 한해글로벌 지금의 핵심 포인트 바로 미니 사금. 이걸 제가 몇 장짜리냐? 7장짜리인가 8장짜리로 다 드렸고 여러분 그것도 받았나요? 접근용 요거 이거밖에 안 받았어? 어? 이상하다. 이거밖에 안 받았어요? 하나 더 인쇄한 게 있는데 봉투 아니 쇼핑백이 어디 있지? 어? 쇼핑백이 어디 있었죠? 여기 이거 나눠주셨잖아요. 어디? 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원했잖아요. 제안서예요. 2장짜리로 만든 제안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 바로 미니 사금복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요거를 이 고객들에게 주시라고. 요게 2장짜리, 그러니까 즉 표지 하나하고 한 장 쭉 나눠주세요. 이것까지 여러분에게 모두 드린다. 그래서 이것도 파일로도 드릴 테니까 이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원장들에게 야 뭐야 도대체 그럴 때 여러분이 간단하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모두 드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장표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요거예요. 미니로 하나 만들고 내년에 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확대하자. 전략은 이겁니다. 전략은요. 미니로 만들고 내년에 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확대하자. 이거 말이에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당장 내일 일요일 아니요 월요일 날 의사를 만나서 우선 100만 원씩만 줄입시다. 그러면 어떤 의사도 반대하지 않아요. 무조건 찬성합니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일반 직원 다 해야 되는데 의사 중에 요거예요. 1단계. 잘 보세요. 보세요. 2천만 원 받은 근로자는 3,500만 원, 즉 1,500만 원을 원장이 지급해야만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300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100만 원만 줄이자. 100만 원만 줄이면 페이드스터는 사회근로복지기금에서 나온 거는 몰라요. 다만 급여통장에 1,900만 원은 병원이라고 찍히고 100만 원은 사회근로복지기금으로 찍히니 똑같이 2천 받잖아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원장은 106만 7천 원이 절세가 돼. 원장은. 원장은 106만 7천 원이 절세가 돼서 실제 연 1280만 원. 페이닥터가 10명이면 1억 2,800만 원이 원장 수입이 늘어나게 돼요. 요게 여러분 바로 미니 사금복의 최고의 강점. 최고의 강점. 그래서 이 제안서를 여러분께 지금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객에게 미니 사금복을 제안해보자. 이런 얘기. 그리고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억 1,400. 1,000만 원 받으면 그래도 상당한 절세가 돼요. 말씀드렸죠? 현금성 복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바로 요거예요. 장학비, 시찰비, 전월세 지원. 장학비, 시찰비, 전월세 지원은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 그런데 아까 제가 선택적 복지를 적용해야만
80%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를 안 할 수가 없으니 10만 원이나 5만 원 매월 커피값 지원 정도 해주자. 요 뜻이에요. 요 뜻. 그래서 현금성 복지로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상당한 혜택이 되고요. 이것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바로 2단계. 2단계는 15%를 다 하는 거예요. 15%를 다 하면 360만 원. 실제로 헤이닥터 10명이면 4억 3천이 절세가 돼요. 그러면 이 2단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규 의사. 의사가 바뀔 때 우리는 이렇게 카드로 지급합니다. 하면 의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절세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의사의 상속증여는 못 들어갔는데 사회근로복지기금에 6가지 리스크 미리 제거시키고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고요. 컨설팅은 거절을 줄이는 운동. 거절을 줄이고 미니 사금복으로 한번 강력하게 접근해 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얘기 드립니다. 원장의 소득이 총 매출이 10억이라고 할게요. 다 경비 제하고 5억이 남았어요. 이해하세요? 5억이에요. 세금을 내죠? 그러면 나머지는 원장이 집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법인 매출이 100억이에요. 경비 다 제하고 5억이 남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 법인세 1억 내고 4억이 어디 있죠? 네. 법인에 있어요. 그걸 미처분 이익이용비라고 해요. 미처분 이익이용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인은요, 내가 난 이익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사금복이에요. 법인은 돌릴 수가 있어요. 뭐로? 경영인정비. 그래서 메모하세요. 이익의 시간 분산 플랜. 회사의 영속성 제고를 위한 이익의 시간 분산 플랜. 요게 경영인정기의 참뜻이에요. 경영인정기.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5년 후로 돌리는 거예요. 5년 있다 찾아 써라. 어려울 때 찾아 써라. 개인 안 돼요. only 법인만 이익의 시간 분산. 왜? 여러분 놀랍게도 법인에는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허용해 준 거예요. 지금 이익이 날 때 이익의 20, 30%씩 금융상품을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 써라. 이게 바로 법인의 경영정기의 참뜻이에요. 참뜻. 그래서 요 플랜은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나오셔서 강의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무는 자기가 먹은 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무는 커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강의가 지속되고 반복되면 어느새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되 지금이라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희소 게임이에요. 컨설팅. 좋은 세무 제안해요. 오케이 합시다. 그 전에
여러분의 고객이 무겁게 내려줘야 돼요. 이게 뭘까요? 관리입니다. 평소의 관리. 어려운 거 없어요. 카톡 메시지. 계속 정성스럽게 보내는 카톡 메시지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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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액티비티를 겸용하면 영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